자, 이번 시간은 334 행정처분 들어갑니다. 오른쪽 행정처분 종류 들어가는데 이 파트는 문제가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5문제 이상 출제가 되고 있고 엄청나게 암기사항이 많고 깔끔하게 외워야 됩니다. 깔끔하게 외워야 되고 책에도 잘 정리가 돼 있고 다음 주에 행정처분 그 프린트 앞뒷장 한 장 돼 있는 거 쉽게 한쪽에다가 두고 외우실 수 있도록 프린트로 한 장 올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자격 정지까지 들어가고 오른쪽에 행정처분의 종류를 쭉 한번 볼게요. 필기 안 할게요. 일단 행정처분의 종류는 행정처분 내용 중 보시면 지정 취소 있죠. 지정 취소는 누가 때려요? 국장이 거래정보 사업자에게 저번에 배웠던 거고 전전 시간에 배웠던 거고 지정 취소는 할 수 있다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하여야 한다 X라고 그랬어요. 또 공인중개사에게 주는 자격 취소와 자격 정지. 자격 취소는 꼭 하여야 한다예요. 자격 취소는 할 수 있다면 틀려요 또. 지정 취소는 할 수 있다. 자격 취소는 하여야 한다. 그다음에 자격 정지는 소공에게만 주는 거예요. 이 법에는 정지 처분이 2개가 있는데 소공에게 주는 건 자격 정지, 개공에게 주는 건 업무 정지죠. 업무 정지. 이 자격 취소와 자격 정지는 시도지사가 합니다. 이따가 자세히 교부한 시도지사라고 배우죠. 그다음에 등록관청이 개공에게 주는 건 등록 취소와 업무 정지인데 등록 취소는 절대적 등록 취소, 또 임의적 등록 취소라고도 하고 상대적 등록 취소라고도 하는데 어차피 시험에는 절대적, 상대적, 임의적 이런 말 안 나와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절등치에 걸리면 무조건 등록 취소예요. 무조건. 임등치에 걸리면 등록 취소할 수도 있다. 안 할 수도 있지. 안 할 때는 업무 정지를 대신 주는 거지 봐주는 게 아니랬지. 업무 정지는 업무 정지만 주는 거고. 자, 이 행정처분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저 밑에 본문을 좀 보시면 본문. 저 밑에 본문이요. 첫 줄에 거래정보 사업자에 대한 지정 취소는 오로지 국장만, 또 등록 자격 취소와 자격 정지는 교부한 시도지사가, 등록 취소 업무 정지는 등록관청만 합니다. 이거 당연한 얘기고. 밑에 종류, 지정 취소는 꼭 할 수 있다고 한다고 그랬죠. 하여야 한다 틀린다고 그랬고 뒤로 가시고. 자격 취소는 꼭 하여야 한다고 해야 돼. 할 수 있다면 틀려요. 틀립니다. 그리고 자격 취소는 모든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다 할 수 있어요. 자격 취소를 받는 자는 개공일 수도 있고 소공일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동그라미 3번 자격 정지는 소공만 대상으로 한다. 자격 정지는 소공에게, 업무 정지는 개공에게. 바뀌면 안 돼요 또. 바뀌면 안 돼. 6월 범위 안에서 주는 거예요. 항상 6개월은 아니고 1, 2, 3, 4, 5, 6 이렇게 가능하다는 얘기지. 다음 4번 좀 잘 보세요. 등록 취소는 개공에게 주는 건데 절등치 그리고 임등치가 있는데 절등치에 걸리면 무조건 등록을 취소해야 돼요. 네. 임등치에 걸리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데 안 할 때는 업무 정지 대신 주는데 잠깐 생각 좀 해볼게요 우리. 그럼 임등치에 걸렸어. 임등치가 10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걸리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야. 근데 안 할 때는 업무 정지 대신 줘요. 근데 등록 취소가 되면 3년 결격이잖아요. 근데 업무 정지는 최대 6개월만 쉬면 된다는 거지. 그럼 개공 입장으로 볼 때는 업무 정지를 받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임등치 사유에 적발됐을 때 등록 취소할 것이냐 아니면 업무 정지할 것이냐는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날 아침 공무원 기분대로면 안 되지. 아침에 집에서 밥 먹다 싸우고 왔어. 오늘 걸리기만 해봐 다 죽었어. 이러면 안 되잖아 이게. 그래서 밑에 정확한 임등치의 처분 기준이 법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이걸 한번 제가 적어보겠습니다. 거기 있지만 임의적 등록 취소의 처분 기준. 자, 임등치 사유를 최근 1년 이내에 한 번 위반했다. 10가지 있다고 그랬죠? 10가지 중에 하나를 위반하면 이때는 업무 정지를 줘요. 그것도 풀로 6개월을 때려요. 6개월. 최근 1년 동안 2번을 위반했다. 위반하면 이때는 반드시 등록을 취소한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음 주에 배울 텐데 등록 기준 미달이라는 것이 이제 대표적인 예예요. 예. 등록 임등치의 하나 예를 제가 써드릴게요. 등록 기준이 미달하면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맞아요. 맞아요. 등록 기준 미달하면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틀려요. 임등치니까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잖아요. 근데 임등치, 등록 기준 미달 사유를 최근 1년 이내 1회 위반한 자, 그러면 업무정지라고 흘러야 돼요. 업무정지라고. 오늘 처음 위반했어. 6개월 쉬어. 6개월 쉬어. 6개월 쉬었어. 근데 6개월 남았죠, 지금? 이 나머지 6개월, 1년이니까 이 6개월 안에 또 위반했다. 10가지 중에 하나를 또 위반했다. 그럼 반드시 취소해요. 그러니까 1년간 임등치 사유를 2회 위반한 자는 반드시 취소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좋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문제 내볼게요. 다음 중 업무정지 사유를 모두 골라라. 기억번. 등록 기준 미달 사유를 최근 1년 이내 1회 위반한 자. 이렇게 되면 업무정지 이렇게 고른다는 얘기예요. 이게. 예. 자, 이거 임등치 공부할 때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 미리 익혀두세요. 임등치라는 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5인데 정확한 기준은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 자, 5번 업무정지는 개공만 대상으로 준다. 6번 중개보조원은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다. 무등록 중개업자는 당연히 아닌가? 안 물어봐, 그런 건. 중개보조원을 주로 물어봐요. 자, 밑에 박스는 뭐냐면 이자가 만약에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라면 어떤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냐를 쭉 한번 열거해봤더니 제일 센 건 자격 취소, 그다음에 절등치, 또 임등치, 또 업무정지 이렇게 가능하다. 우리 주인공답게 받을 게 많기도 해요. 소공에게 주는 건 자격 취소와 자격 정지가 있다. 그러면 자격 취소는 공통이잖아요. 공통으로 가능하고 나머지 절등치, 임등치, 업무정지 3개와 자격 정지를 비교하는 학습도 하게 됩니다. 다시 거꾸로 한 장 넘기세요. 거꾸로 335로 가셔야 돼. 335페이지에 중간에 표가 또 하나 있어요. 행정처분 절차라고. 자, 이걸 공부하겠습니다. 이거는 행정처분 절차는 이제 본문에 쭉 나올 내용을 미리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미리 정리해 놓은 건데, 자, 일단은 청문, 보고 통지, 반납, 사유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어떻게 발음하냐면 청문, 보고, 반납, 사유서. 시작. 청문, 보고, 반납, 사유서. 같이 해보세요. 시작. 청문, 보고, 반납, 사유서. 청문은 취소에만 청문이 있어요. 취소에만 청문이 있고, 보고 통지는 자격 취소에만 있고, 반납은 자격 취소와 등록 취소에 있고요. 그다음에 사유서 제출은 자격 취소에만 있고, 정지는 다 없어요. 이게 정지라고 돼 있는 건 이게 다 없는데 주로 OX라고 돼 있는 데서만 시험이 나와요. 밑줄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시험이 안 나옵니다. OX라고 돼 있는 쪽을 집중적으로 보시는데, 일단 자격 취소는 4개 다 있죠. 청문, 보고, 반납, 사유서가 다 있어. 자격 취소가 제일 센 거죠. 제일 센 게 풀옵션. 청문, 보고, 반납, 사유서 다 있는 건 자격 취소. 등록 취소는 청문하고 반납 2가지 있어. 청문하고 반납. 지정 취소는 청문만 있어. 청문만. 정지는 다 없어요. 그럼 청문이라는 건 사전 절차인데 제가 문장을 만들어 볼 테니까 듣고서 따라해 보세요. 자격 취소부터. 시도지사는 자격을 취소하고자 할 때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작. 시도지사는 자격을 취소하고자 할 때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좋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문제 내볼게요. 시도지사는 자격을 정지하고자 할 때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X. 자격 정지 X.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자, 등록 취소. 또 듣고 따라서 하세요. 등록관청은 등록을 취소하고자 할 때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작. 등록관청은 등록을 취소하고자 할 때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자, 문제 낼게요. 등록관청은 업무를 정지하고자 할 때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X. 자, 그리고 맨 마지막. 국장은 지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좋아. 좋아. 그 다음에 보고 통지는 자격 취소에만 있잖아요. 이따 문장 다 나옵니다고. 그냥 듣기만 해보세요. 자,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하잖아요. 근데 자격 취소가 되면은 3년 동안 시험 못 본다며.
그러면 딴 동네가 시험 못 보게 딴 동네도 다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했으면은 시험시행 기관장들에게 다 알려주는데 시험시행 기관장은 원칙은 시도지사고 예외는 국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했으면 5일 안에 국장한테는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는 통지하라 이렇게 만든 문장이에요. 이게 시험 못 보게 하는 거라고 그래요. 근데 자격 취소 자리에 자격 정지 들어가면 주의한다. X라는 거 조심하는 거라고요. 이따 문장에 나와요. 자, 7일 반납. 자격 취소되면 7일 안에 자격증을 반납해라. 등록 취소되면 7일 안에 등록증을 반납해라. 근데 자격 정지, 업무 정지 이런 건 반납이 없다. 반납 없고 지정 취소도 지정서 반납 이런 것도 없어요. 없어요. 자, 그럼 사유서 제출은 뭐냐? 자격 취소되면 7일 안에 자격증을 반납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격증 반납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나와요. 100만 원 이하. 근데 자격증을 내가 저 사람한테 빌려줬었는데 이게 자격증을 대여한 게 걸려가지고 자격 취소된 거예요. 자격증을 반납하려고 했더니 저 빌린 인간이 불살라버린 거야. 이럴 경우에는 반납을 못 하잖아요. 분실 등으로 반납할 수 없어 뭐라도 써내라? 사유서를 써내라. 이런 얘기예요. 이게. 근데 문제는 뭐냐? 등록 취소도 반납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도 사유서 제도가 있어야 정상인데 그게 없어. 없는 게 조심해야 돼. 이게. 그래서 X라고 돼 있는 쪽에서 시험이 잘 나온다. 틀리게. 네. 다시 정리하면 자격 취소는 풀옵션, 청문, 보고, 반납, 사유서. 등록 취소는 청문하고 반납. 지정 취소는 청문. 자, 그럼 이제 시작합니다. 어디부터 하느냐? 336 맨 밑에부터. 336 맨 아래부터 시작합니다. 지정 취소부터. 지정 취소는 바로 전전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었어요. 자, 국토부 장관은 거래정보 사업자가 아래 사유를 위반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그랬지? 어떻게 외웠더라? 거운 차해일 이렇게 외웠죠. 거운 차해일 다 했던 거예요. 자, 거는요.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다.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을 받았습니다.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이게 여기다 쓰세요. 3-3 이러면 틀려요. 형벌은 없다. 나중에 거짓 부정 등록 절등치 가면 거짓 부정 등록은 절등치이면서 3-3을 주는 게 있어요. 우리 저번에 바로 포상금 할 때도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는 3-3을 준다고 했잖아요. 여기다 헷갈리라고 내는 방법이에요. 얘는 부정하게 지정을 받은 거지 중개업을 한 건 아니잖아요. 중개업을 한 건 아니니까 형벌은 없어요. 자, 운영규정에 승인받지 않았다. 또 변경 승인을 받지 않았다. 운영규정에 위반했다. 운영규정 위반은 지정 취소이면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사유이기도 하다. 500 과태료 사유도 나오겠지. 자, 차 개공으로부터 의뢰받은 것과 다르게 공개하거나 차별 공개했다. 차 그랬죠. 하나만 나와. 이거 하나만. 개공으로부터 의뢰받은 것과 다르게 공개한 경우 개공에 따라 정보가 차별적으로 공개되도록 한 경우 차 위반하면 지정 취소에다가 형벌은 1-1. 해는 개인 정보사업자 사망, 법인 정보사업자 해산 등으로 계속적 운영이 불가능하다. 이때는 청문한다 안 한다? 청문하지는 않는다. 좀 이따 나오고 1.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고 1년 안에 정보만 설치 운영하지 않았다. 5개. 우리 전전 시간에 배웠던 거고 밑에 양거로 2번 청문 들어갑니다. 국장은 지정 취소 사유 중에서 뭐는 제외하고 사망 해산 제외한 사유로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문제는 어떻게 내냐면요. 제가 문제 내볼게요. 국토부 장관은 거래정보 사업자가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5. 그렇지. 형문 해야지 이거는. 또 국장은 법인인 정보사업자가 해산하여 지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X.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문제를 이렇게 내는 거예요.
자, 이제 지정 취소 끝. 자격 취소. 자격 취소. 자,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아래 사유를 위반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고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자격 취소 네 가지는 부, 양, 지, 역. 그 순서대로 써 있어요. 부, 양, 지, 역. 그 순서대로 썼습니다. 이건 어차피 제가 쓴 책이잖아요. 제가 쓴 책이면 법조문 순서 상관없이 제가 암기하는 순서로 쓰면 되죠, 뭐. 제 맘이죠. 그래서 제가 이 암기 코드도 제가 이 책의 법조문도 제가 암기하는 순서대로 이렇게 바꿔 썼어요. 부, 양, 지, 역. 자, 부는 뭐예요? 부.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거? 이거 고민거리예요? 이게 취소할 건가 말까 고민거리냐고. 아니잖아요. 당연히 취소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여기는 어떻게 틀리게 되기도 하냐면, 자, 형벌 3-3 있다 없다. 3-3 없다. 이게 다 어떻게 내는 거라고 그래요?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는 절동치 3-10 한다고 해요. 거짓 부정 등록한 자는. 헷갈리라고 내는 방법이에요. 여기다도 이게 틀리게 내는 방법이에요. 자,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자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OX, X. 포상금에도 얘가 나왔던 애예요. 복습해보세요. 있어요. 자, 양 갑니다. 양. 양은 자, 총 3개 문장으로 나눌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을 하게 하거나 끊으시고, 자격증을 양도하거나 끊으시고, 자격증을 대여한 자. 셋 중에 하나만 나와요. 정말이에요. 진심이에요. 딱 하나만 나와요. 3개 다 주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해 중개업을 하게 한 자, 자격증을 양도한 자, 자격증을 대여한 자, 딱 하나만 나와. 그 중에 양도한 자가 제일 안 나와, 시험에. 왜 안 나냐면 우리가 양자로 외우는 걸 알아. 그 사람들도 알아요. 그래서 양자는 안 나와요. 앞에만 주로네, 앞에만.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해 중개업을 하게 한 자, 이렇게만 낼 때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이걸 외울 때 이렇게 외워요. 성명, 자격증, 양도, 대여. 시작. 성명, 자격증, 양도, 대여. 항상 저거 1년 내내 그렇게 외우는 거예요. 그렇게 적으세요, 다. 성명, 자격증, 양도, 대여. 이렇게 하면 자격 취소의 형벌 1-1까지. 1-1. 형벌도 들어가요. 저거만 두세요. 형벌은 저거만 두시고 나중에 다 따로 형벌 따로 빼서 외웁니다. 3번.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잖아요. 그 다음부터 자격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을 하거나 끊으시고.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자격정지는 소공이 받는 건데 자격정지 받았는데 그 기간 중에 또 일을 하다 걸렸다면 자격정지보다 더 센 걸 주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자격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을 하였다. 하나. 또 하나 있어. 자격정지 기간 중에 다른 계공의 소공, 보조원, 사원, 임원이 되는 경우. 이것도 다 쪼개서 하나만 나. 하나만. 그러니까 이 동그라미 3번 문장은 총 5개 문장을 만들어져요. 자, 첫 번째. 자격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을 한 자. 자격정지 기간 중에 다른 계공에 소공됐다. 또 보조원 됐다. 또 사원 됐다. 또 임원 됐다. 이렇게 딱 하나만 골라내. 하나만. 예를 들어 해볼게요.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 그 자격정지 기간 중에 다른 계공의 중개보조원이 된 경우. 아하, 자격 취소. 이렇게 골라야 돼. 왜 보조원이 됐냐고요? 자격증 없다고 하면 되잖아요. 없다고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핵심은 뭐? the. 부드럽게 해보세요. 어떻게? the. 자격증 the 기간 중에 라고 뜨면 무조건 취소. 자, 넘깁니다. 역은 무슨 법 위반하여? 2법. 공인중개사법. 2법이 중요합니다.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받았다. 2법이 중요합니다. 다른 법을 위반해 징역받으면 자격 취소가 아니에요. 다른 법을 위반해 자격 취소 받으면 자격 취소 아니에요. 징역 받으면. 자, 2법 징역. 시작. 2법 징역. 자, 다시 칠판 보시고 부양지역 해보세요. 시작. 부양지역.
자, 부 뭡니까? 부. 네,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자, 양.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명 자격증 양도되어. 아니, 제가 여러분을 지금 보고하는 것도 아닌데 제대로 안 할 거라는 걸 제가 알고 있죠. 알고 있습니다. 뻔해요. 자, 하자는 대로 해야 된다니까. 다시. 성명 자격증 양도되어. 좋아. 자, 지. 자격증 the 부드럽게 다시. 자격증 the 기간 중에 중개업을 하거나 자격증 the 기간 중에 다른 계공에 소공됐다, 보존됐다, 사원됐다, 임원됐다. 역. 그게 아니라니까. 입업 징역. 시작. 입업 징역. 입업 징역입니다. 자, 밑에 박스 한번 보실까요? 박스.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따른 행정처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1번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거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으면 다 자격취소가 돼요. 집행유예를 받아도 자격취소는 돼요. 왜냐면 이미 징역을 선고받았는데 집행만 유예한 거니까. 입업징역에 선고받으면 실형을 가든 집행유예가 든 자격취소가 돼요. 그런데 2번 다른 법을 위반해 징역을 받았으면 자격취소는 아니죠. 아닌데 결격사유에는 포함돼요. 우리 저번에 결격사유 공부할 때 금고나 징역을 선고받으면은 어떤 법을 위반했던지 따지지 않고 다 결격이 된다고 그랬는데, 개업공인중개사가 결격에 해당하면 반드시 등록을 취소하는 절대적 등록 취소가 되거든요. 이 관계를 표에다가 적어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자가 공인중개사인 개공이다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 위에다가 쓰셔도 돼요. 그 제목 옆에다가 뭐로 쓰느냐? 이자는 공인중개사인 개공이다. 자격증도 있고 뭐도 있다? 등록증도 있다 이거야. 이자가 입업징역을 받으면 자격 취소도 되고 절동치도 된다. 왜? 결격이니까. 그러나 두 번째, 다른 법으로 징역받으면 자격 취소는 아니고 절동치만 된다. 또 중개사법을 위반해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결격이잖아요. 절동치는 된다. 그러나 다른 법을 위반해 벌금 받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자격 취소되는 건 오로지 입업 징역밖에 없잖아요. 근데 절동치가 되는 것은 입업 저법 안 따지고 징역, 또 벌금은 꼭 입업일 때만, 그것도 300 이상일 때만 결격이니까 절동치가 되지. 좋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밑에 처분권자, 사유 4가지 다 외웠고, 처분권자 다 중요해요. 자, 자격 취소는 어떤 시도지사가 행한다?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행한다.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행한다. 교부한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좀 칠판을 잠깐 보시고 그 다음 밑에 문장을 읽어드릴게요. 자, 여기는 경기도예요. 경기도, 제가 살고 있는 데가 군포시라고 그랬죠. 경기도 군포시. 이 안에 어떤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는데 이자가 지금 자격 취소 사유에 적발이 되었어요. 근데 자격증을 어디서 땄느냐? 경기도에서 땄어요. 그래서 자격증엔 경기도지사 적혀 있죠. 그럼 경기도지사가 바로 교부한 시도지사죠. 이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하기 위해 청문도 하고 자격 취소 처분도 하고 자격증을 여기에 반납하고 이러면 돼요. 이러면 됩니다. 그런데 이자가 자격증을 강원도에서 딴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강원도에서 자격증을 따면 자격증은 강원도지사가 지켜 있는 거죠. 이걸 경기도로 왔다고 해서 바꾸는 거 아니랬죠? 그러면 이제 강원도는 뭐라 부르느냐?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라고 하고 경기도에 사무소가 있잖아요. 이분은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라고 불러요. 그러면 교부한 시도지사와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 거지. 아까는 같았지. 지금 다르지. 달라도 누가?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처분을 한다라고 답하셔야 돼. 서로 다를 때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처분을 한다. 틀려. 틀립니다. 근데 문제는 자격 취소를 할 때는 청문을 한다고 했는데 청문을 받으러 강원도까지 갈 거냐? 강원도청이 어디 있어요? 강원도청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춘천시에 있어. 춘천시. 제가 춘천시에서
군 생활을 했거든요. 시내에서 군 생활을 했어요. 시내에서. 네, 춘천시 무슨 동이었는데 아무튼 동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시내에서 미군 부대 옆에서 미군 부대 옆에서 군 생활을 했어요. 시내에서. 그래서 춘천시 구경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춘천시가 참 살기 좋은 동네더라고요. 좋은 동네예요. 공기 좋지. 여름에 많이 덥고 겨울에 많이 춥지만 공기 좋고 놀 때도 편안하고 조용하고 좋더라고요. 참, 뭔 얘기다. 아니, 자격 취소하려면 청문해야 되는데 청문 받으러 언제 강원도로 가겠냐고. 가는 여정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어요. 이런 거 어디서 하자? 가까운 데서 하자. 가까운 사무소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이분이 모두 이행을 하라고. 청문하라고 여기서. 청문하고 취소하시오라고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를 하라. 그러면 이분은 취소 처분을 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2번 가보죠. 2번은 제가 아직은 밑줄 치면 안 돼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까지는 문제에 주어지는 조건이니까 이만큼은 밑줄 치지 말고 그 다음부터 하는데 일단 거기 네모치세요. 두 번째 줄에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 여기까지 네모치세요. 두 번째 줄입니다.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 네모치고 이분이 자격 취소 그 다음 밑줄 쳐요.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이만큼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그 다음 네모치세요. 교부한 시도지사 네모치세요. 교부한 시도지사 네모치고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자, 이걸 이제 어떻게 하면 틀리게 내느냐 이거지. 틀리게 내는 방법은 여러분 네모친 거 두 개를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바꿔서 읽어볼게요. 자, 서로 다른 경우에는 교부한 시도지사가 취소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하고 사무소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바꿔치기가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죠. 자, 이렇게 하면 바꾸면 틀립니다. 틀립니다. 자, 또 내가 문제 낼 테니까 듣고서 따라하세요. 그리고 적고 싶으시면 동영상 멈추고 적으시면 돼요. 자, 서로 다른 경우에는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해야 한다. OX. O. 맞는 문장이에요. 근데 이 문장을 사람들이 왜 실수하냐면 이게 다가 아닌데? 다시. 서로 다른 경우에는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해야 한다. O. 그 다음에 누구한테?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는데 여기까지는 안 써도 되니까 여기까지만 쓰고 O로 내기도 한다고. 참 틀리게 낸다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해야 한다. X 이렇게 내기도 하고 조심하세요. 그리고 아까 밑줄 친 데 있죠. 두 번째 줄에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아직 틀리게 안 내는데 저 같으면 이렇게 틀리게 내겠어. 자, 이렇게 잘 정리해 두세요. 처분을 모두 이행한 후 이러면 틀려요. 때리고 통보하는 게 아니에요.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는 거예요. 처분을 모두 이행하고 통보하는 게 아니에요.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다고. 여기를 좀 약간 에로틱하게 발음하면 더 재밌게 돼요.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하고 교부한 시도지사 통보해라. 자, 이 문장 다 얘기를 했고 자, 오른쪽 갑니다. 아까 우리 표로 청문, 보고, 반납, 사유서 했잖아요. 청문, 보고, 반납, 사유서. 자, 청문. 시도지사는 자격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어디를 틀리게 낸다고? 이때 주의, 자격 취소를 자격 정지 이러면 틀려요.
정지 X. 자, 보고 통지. 시도지사는 자격 취소 처분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장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게 참 시험에 잘 나와, 이 문장이. 잘 나옵니다. 자, 이 문장은 첫 번째 내는 부분은 자격 취소를 뭘로? 자격 정지. 자격 정지한 때 틀립니다. 주의하십시오. 또 이렇게 내기도 했었어. 시도지사는 자격 취소 또는 자격 정지 처분을 한 때에는 X. 이렇게 내기도 했었고. 자, 이번에 제가 맞게 내볼게. 시도지사는 자격 취소 처분한 사실을 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O. 여기 일부만 뺏어냅니다. 다시 시도지사는 자격 취소 처분한 사실을 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O. 숫자 빠져도 맞아요. 틀린 건 아니에요. 또 계속 만들어 볼게요. 시도지사는 자격 취소 처분한 사실을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O. 보고하고 통지해라. 하나만 나와도 맞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틀리게 내볼게요. 시도지사는 자격 정지 처분한 사실을 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X. 시도지사는 자격 정지 처분한 사실을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X. 이렇게 연습을 잘 해야 돼요. 잘 해야 됩니다. 연습을 잘 해야 됩니다. 숫자 5일도 좀 이따 외우겠습니다. 양글 5번. 반납. 자격 취소된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증을 시도지사에게 반납하는데, 자, 2번을 보시면 돼요.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반납해야 한다. 자, 첫 번째 틀리게 내는 부분은 자격 취소를 뭘로? 자격 정지. 이러면 틀리는 거지. 7일, 5일하고 7일 바꿔치기. 또 어디를 바꿀까? 교부한 시도지사, 여기를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 X. 이렇게 다양하게 내는 부분이에요. 숫자를 외우는 방법은 5일 보고 7일 반납. 자, 외워봐요. 시작. 5일 보고 7일 반납. 이렇게 외우면 돼요. 이러면 숫자는 절대 안 틀려요. 5일 보고 7일 반납. 3번. 다만 분실 등의 사유로 반납할 수 없구나. 반납 대신해서 사유서를 제출해라. 어려운 건 아니네요. 구두로 설명하는 거 아닙니다. 사유서를 꼭 내야 됩니다. 자, 4번. 이런 거 안 하면 과태료 준다고요. 양가로 6번. 효과는 예전에 다 배웠던 것들이에요. 자격 취소되면 3년간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딸 수 없죠. 또 자격 취소되면 결격이 되니까 3년 동안 보존도 될 수가 없다. 이런 얘기고. 자, 뒤로 갑니다. 맨 위에 있는 것을 한번 참고로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어려운 문장 아니에요. 읽어보시고 자격 정지 갑니다. 오늘은 자격 정지까지 할 예정이에요. 다음 주에는 제가 프린트도 드린다고 했습니다. 자격 정지.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소속 공인중개사로서 업무를 하는 도중에 다음에 7가지 사유를 위반하면 6월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해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자, 시도지사가 한다. 소공에게만 준다. 6월 범위 안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자격 정지는 어떻게 외우느냐? 금이 투 서서 확인 인 이렇게 외웁니다. 금이 투 서서 확인 인. 금리 2개 서서 확인해 이렇게 외우기도 합니다. 금리 2개 서서 확인해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그냥 금이 투 서서 확인인 이렇게 하세요. 그냥 금이 투 한글로 이 영어로 투 금이 투 서서 확인인. 자, 갑니다. 순서대로 들어있다고 그랬죠? 순서대로 동그라미 1번이 금, 저 밑에 동그라미 2번이 금, 이, 투, 서서, 확인인 7번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7번까지. 자, 첫 번째 금이 뭐예요? 금. 금지행위지. 금지행위. 근데 시험에 금지행위를 한 경우 이렇게 문제를 내는 게 아니야. 그렇게 내는 게 아니고 판매 명수, 판매 명수 1-1 관, 직, 상, 투 3-3
3-2가 자꾸 이 입에 붙어가지고요. 3-3. 네. 판매 명수 관직 상투 중에 골라서 나와. 골라서. 자, 하나씩 읽어보죠. 판이 뭐야?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등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매는 중개대상물 매매업. 명은 무등록 중개업자임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았다. 무등록 중개업자임을 알면서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했다. 수, 중개 보수, 실비, 초과의 금품 받았다. 관, 부동산의 분양과 관련 있는 증서, 청약통장 같은 걸 중개하거나 매매업을 했다. 직,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 쌍, 쌍방대리. 투, 투기 조장 행위. 투기 조장 행위는 두 가지가 있었지. 미등기, 탈세 등을 목적으로 하는 미등기 전매를 중개하는 행위. 전매가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 이 중에 골라서 나온다고. 골라서. 예를 들어서 다음 중 자격정지 사유를 다 골라라. 기억번,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라고 뜨면 금지행위, 금이투, 자격정지 이렇게 고르는 거예요. 자격정지. 금지행위를 한 경우라고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판매 명수, 관직상투가 골라서 나옵니다. 골라서. 자, 금지행위는 자격정지다. 좋아요. 금지행위는 자격정지. 자, 2번.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이 되었다. 이종 소속. 이종 소속이라고 네 글자로 내기도 하고요.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왜 썼냐면은 이중소속 이렇게 읽으시라고. 이중소속 이렇게 읽으라고요.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 소속됐다 그러면은 이중소속 이렇게 읽으라고요. 사무소 2개 걸쳤구나. 금이 투. 이중소속은 형벌도 들어가. 형벌. 금지행위도 형벌 들어가고 이중소속도 형벌도 별도로 들어가. 자격정지 1-1, 자격정지 3-3, 자격정지 1-1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투.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끊으시고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이것도 2개죠. 2개. 2개인데 우리가 투라고만 외우면요. 뒷부분만 맞출 수 있고 앞부분은 못 맞추잖아요. 2개를 다 잡는 방법은 거짓기재 투계약서 그렇게 외워야 돼. 항상. 어떻게 외운다고요? 거짓기재 투계약서. 발음할 땐 그렇게 발음해야 한다고. 거짓기재 투계약서. 시작. 거짓기재 투계약서. 이렇게 하면은 시험에 거래계약서의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그러면 거짓기재 투계약서. 금이 투. 자격정지. 이렇게. 네.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 작성했다. 거짓기재 투계약서. 자격정지. 이렇게 고르는 거예요. 금이 투 했습니다. 금이 투가 중요합니다. 나머지는 쉬워요. 금이 투 했고요. 그 다음에 4번, 5번. 확인설명서 작성했는데 거래계약서 작성했는데 서명 및 날인하지 않았다.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서명 및 날인하지 않았다. 자, 오른쪽에 박스를 보셔야 돼요. 위에 있는 박스. 제가 친절하게 다 적어드렸는데 박스가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자격정지와 업무정지라고 제목이 달려있고 자격정지는 소공에게 주는 거고 업무정지는 개공에게 주는 건데 자, 1번 보니까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은 경우는 개공의 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개공의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소공의 자격정지는 아니다. 그러니까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서 교부하고 3년, 5년간 보존하는 건 개공의 의무야. 이건 소공의 의무가 아니고 사장과 직원 차이. 예전에도 했었어. 다 했었어요. 이건 소공의 의무가 아니야. 그러니까 교부하지 않았고 보존하지 않으면 업무정지만 되는 거예요. 자격정지는 아니고. 근데 2번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하지 않은 것은
업무정지이기도 하고 자격정지이기도 하는 거예요. 개공이면 업무정지고 소공이면 자격정지라는 얘기지.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최근에 개통 문제를 내고 있거든요. 전부 다 그렇게 나올 것이라고 다 예상했는데 오죽 해도 안 나오다가 최근에 내더라고요. 최근에. 예를 들면 다음 중 자격정지 사유를 한 가지 골라라. 자격정지 딱 하나 골라라. 자, 1번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땡. 확인설명서를 3년간 보존하지 않았다. 땡. 거래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땡. 거래계약서를 5년간 보존하지 않았다. 땡.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하지 않았다. 오. 딱 하나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연습하시면 돼요. 연습을. 4번, 5번이 단순히 셔만 해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라고. 자, 6번.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 그럼 두 중에 또 꺼내야지. 아니하거나 딱 꺼내야지. 이것도 딱 하나만 나온다니까요. 예를 들면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또 하나, 확인 설명 시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이렇게 하나 나와요. 뭘 내더라도 확인 설명이라는 글자는 꼭 들어가요. 들어가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거는 개공이 위반할 때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라는 것도 중요해요. 중요한데 나중에 다 비교하겠습니다만 이거 하나만 적겠습니다. 확인 설명 위반. 확인 설명 위반은 개공일 땐 뭐 준다?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이게 옛날에 업무정지였다가 과태료로 바뀌어가지고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소공일 때는 자격정지란 말이야. 이전에 한 2년 됐어요. 2년. 개공은 업무정지, 소공은 자격정지였을 때는 되게 외우기 쉬웠어요. 근데 이것이 개공이 업무정지였다가 500 과태료 바뀌었단 말이에요. 확인 설명, 성실 정확하게 설명 안 했다. 근거 자료를 제시 안 했다. 500 과태료, 자격정지. 근데 개공이 업무정지다. 소공이 500 과태료다. 이면 틀리니까 조심해야 되고. 자, 인은 인장 등록하지 않거나 끊으시고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했다. 이제 인장 뜨면 다 정지. 개공은 업무정지거든요. 그래서 인장 어떻게 보냐면 인장정지라고 해요. 인장은 무조건 뭐예요? 정지. 인장정지. 개공은 업무정지, 소공은 자격정지. 인장정지 이렇게 외우면은 인장 뜨면 정지가 바로 탁 튀어나와요. 인장정지. 자, 칠판 보시고 그 밑 투 서서 확인인. 시작. 그 밑 투 서서 확인인. 자, 금이 뭐예요? 금. 금지행위. 판매 명수 관측사항 투. 2.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 소속됐다. 이중 소속. 투. 거짓기재 투 계약서. 서명 및 날인 안 했다. 확인 설명 위반 인장. 양거로 2번. 자격정지 처분권자는 아까 자격 취소 쪽하고 똑같아요. 자, 자격정지도 누가 한다? 자격정지 처분도 누가? 교부한 시도지사가 행한다. 다만 동그라미 2번. 교부한 시도지사와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다르면 가까운 사무소 시도지사가 자격정지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똑같다고 이게. 양그릇 3번에 1번 중요합니다. 양그릇 3번 1번에 주어가 누구예요? 주어는 등록관청. 등록관청이 여기네. 군포시네. 등록관청에서 뭐를 적발하면 자격정지 사유를 알게 되었다. 이 말은 등록관청에서 적발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자격정지는 교부한 시도지사가 때리니까 등록관청에서 자격정지를 적발하더라도 이걸 때릴 수 없는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내가 때릴 수 있도록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세요라는 문장이에요. 얘가 적발했는데 못 때리잖아요. 못 때리니까 얘가 지금 도망갈까 봐 마음이 급해 안 급해 지금? 급하지. 그러니까 어떻게? 지체 없이 통보해요. 근데 이제 그냥 시도지사에게 통보라고만 문제를 풀면 돼요. 어떤 시도지사인지는 정확히 안 나와요. 근데 해석상 바로 위에 있는 사무소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는 거예요. 천천히 그냥 듣기만 해보세요. 자, 등록관청이 자격정지 적발했어. 그럼
그럼 이제 경기도지사에게 통보하는데 경기도지사가 보니까 이 자격증이 이 소공고 자격증이 경기도지사야. 그럼 내가 준비하고 내가 때리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보니까 자격증이 강원도지사네? 그러면 내가 준비하고 통보해서 때리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등록한청이 이쪽에다 통보할 필요는 없다는 거지. 어차피 이들이 알아서 하는 거니까 자기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를 하는 그런 얘기예요. 지체 없이 통보. 자격 정지일 때, 자격 정지에 자격 취소가 아니에요. 자격 취소는 이런 제도가 없어요. 등록관청이 자격 정지 알게 되면 못 때리니까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 통보해라. 자, 저 밑에 동그라미 1번. 자격 정지, 더 중요한가 봐, 이게. 자격 정지 기준은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이 문장도 시험에 되게 잘 나오는데, 자격 정지 기준은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이걸 외우는 방법은 다음 주에 알려드려요, 다음 주에. 다음 주에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어. 자격 정지는, 그러니까 법률에는 6월 범위 안에서 줄 수 있다고 돼 있고, 구체적인 자격 정지 부과 기준은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그래서 뒷장에 국토부령에 이제 6자, 3자가 쭉 적혀 있는 거예요. 적혀 있는데 칠판 보시면은 이 중에 6개월짜리가 3개, 3개월짜리가 4개가 있어요. 느낌대로 맞춰보세요. 금지행위, 서명 날인 안에서 뭐가 느낌이 세? 금지행위가 세잖아요. 이중 소속, 확인 설명을 성실하게 안 했다. 이중 소속이 느낌이 더 세지. 거짓길에 투계약서, 인장 사용 안 했어. 이게 더 세지 느낌이. 그러니까 게임 끝이네. 금이투가 몇 개월? 6개월. 금이투가 6개월, 나머지는 3개월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일부러 앞에는 6, 뒤에는 3 이렇게 배치한 거잖아요. 금이투는 6이고 밑에는 3이다. 기준. 서로 기준 다른 하는 거는 하나 차라 이렇게 문제 나온단 말이야. 네. 근데 이제 잠깐 보시면은요. 금이투가 지금 3개잖아, 3개. 3개인데 3개 아니야, 이게. 자, 판매 명수, 관직, 쌍투, 이중 소속, 거짓기재, 투계약서까지 11가지야, 11가지 이게. 11가지고, 서명 날인 안 했다 2개, 확인 설명 하나, 2개, 인장 하나, 2개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나 된다고. 11가지와 6가지니까 충분히 기준 다른 거 하나 찾아 이렇게 나온다고요. 연결이 올바르게 된 걸 몇 개냐고 물어보게 돼요. 이게 잘 나온다는 거. 자, 6자, 3자 기준이 만들어져 있다. 박스 밑에 3번도 중요해요. 3번도. 자, 오늘 다 끝납니다. 거기까지입니다. 시도지사는 위반 행위의 동기, 결과, 횟수 등을 참작하여 자격정지 기간에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 감경할 수 있다. 이때 가중하더라도 6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다.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자, 3개월짜리. 3개월을 때리는데 서서 확인인 3개월을 주려고 했는데 이 사람의 위반 행위의 동기나 결과나 횟수 등을 참작을 했더니 처음이고 뭐 이렇게 중하지도 않아. 이럴 때는 몇 분의 몇 2분의 1 범위 안에서 줄여줄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다고.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도 있다고. 그러면 3개월짜리라면 어떻게 준다는 얘기예요? 3개월짜리라면 한 달 반 1.5부터 4.5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지. 4.5까지. 자, 그럼 6개월짜리는 어떻게 줄 수 있다는 거예요? 3개월부터 9개월? 6개월. 6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다. 이런 뜻이잖아, 이게. 이런 뜻이지. 그럼 제가 심학습 문제 한번 내볼까요? 문제 내볼게요. 소속 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하지 않은 경우 시도지사는 위반 행위의 동기 등을 참작하여 2개월의 자격정지 처분할 수 있다. 이 안에 있냐고 물어본 거예요, 지금. 1.5, 4.5를 잘 내진 않고 2, 4 이렇게 되는 거지. 2나 4. 근데 한번 잠깐 들어보세요. 이거 좀 이해를 잘 하셔야 돼. 자, 3개월짜리를 때려. 3개월을 때리는데 동기, 결과, 횟수 등을 참작하여 3을 주면 말이 되나? 그게 참작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염장 한번 질러볼까 제가? 아이고 너 이번에 걸렸네. 3자 걸렸네. 3자 걸렸구나. 근데 너 처음이구나. 처음이니까 내가 참작할게. 3해 3 쉬어. 이 말이 되냐고. 이게 말이 안 돼. 그건 참작이 아니지. 염장 지르는 거지.
6자 걸렸네. 6자. 내가 처음이니까 좀 참작해 줄게. 6개월 쉬어. 이 말이 안 되잖아,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동기, 결과, 횟수를 참작하여 이 말이 나올 때는 3자는 3주면 안 되지. 6자는 6주면 안 되는 거고 3자는 뭘 주는 거예요? 3자는 2를 주거나 4를 주는 거지. 6자는 3, 4, 5 이렇게 주는 거지. 동기, 결과, 횟수를 참작했다는 것은. 예, 정확한 기준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3이나 6으로 답하고 자, 2종 소속했는데 동기 등을 참작하여 5개월에 자격정지할 수 있다. 5. 거짓길에 투기약서를 위반했는데 동기, 결과, 횟수 등을 참작해서 3 줄 수 있다. 5. 이렇게 풀 줄 알아야 한다고. 자, 서서 확인인 위반했는데 동기, 결과, 횟수 등을 참작해서 4 줄 수 있다. 5. 2 줄 수 있다. 5. 근데 이건 아직 틀리긴 안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서서 확인인 위반했는데 동기 등을 참작하여 6 줄 수 있다. X. 5 줄 수 있다. X. 이렇게는 아직 안 나왔다고. 자, 이거 심학습입니다. 여기까지 가능하면 더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좀 자격정지 마무리하죠. 자격정지는 청문, 보고, 반납, 사유서 이런 거 다 없다는 거. 밑에 효과는 한번 참고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행정처분이 2시간 정도면 마무리가 돼요. 마무리가 되고 다음 주 계획은 행정처분 다 마치고 이렇게 하면 공인중개사 법령이 다 끝나요. 공인중개사 법령이 우리가 지금 안 한 데 없이 하나도 안 빼고 다 있어요. 다 있고 다음 제2편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으로 일부 이어질 거예요. 다음 주에 행정처분, 절등취, 임등취, 업무정지 이쪽을 지금 들어갈 예정이에요. 다음 주에. 자, 지금 방금 했던 시간, 이 시간을 복습을 잘해야 돼요. 자격 취소, 자격정지 이쪽을 복습을 잘해야 됩니다. 다음 주에 제가 이만큼 쓰고 이만큼 딱 써놓고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한 주간 건강히 잘 보내시고 건강하시고 그리고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